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8월 3일 정오 35분입니다. 12시 35분입니다.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가 방금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 폭락을 했는데 이번 주도 그 추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지지율은 그보다 더 떨어졌네요. 지금 60%입니다. 지지율이 60%.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60%, 29%는 부정적 평가, 그리고 11%는 의견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연령별로 보면은 20대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23%, 긍정 평가가 63%, 30대에서는 긍정 평가 72, 부정 21%, 40대에서는 긍정 67, 부정 26, 50대는 긍정 52, 부정 41, 60대 넘으면은 긍정 51, 부정 33%. 여기서 특징적인 게 20대입니다. 20대의 부정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30대보다 그리고 40대보다 높습니다. 20대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가장 민감하다,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 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가 긍정평가고 정의당에서는 77%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지 기반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15%대 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지정당이 없다 하는 무당층이라는 게 있어요. 무당층. 나는 지지정당이 없다. 요 계층이 사실은 일종의 스윙보트라고 할까요? 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무당층이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긍정평가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43%, 그리고 부정평가가 40%로 비슷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난주죠. 이쪽에서는 지난주라고 평가하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에는 43대 40으로 비슷했고, 지난주에는 32, 긍정평가가 32, 무당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32, 그리고 부정평가가 44%로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는데, 이번 주에도 긍정 32, 부정 41%로 부정평가가 앞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민심의 한 동향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요 무당층이 나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지난주부터 문재인 지지율이 부정이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외교를 잘한다, 대북 안보 정책, 서민 위한 노력, 복지 확대, 소통을 잘한다, 개혁, 적폐 청산 의지, 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압도적으로 대북 정책 지지,
대북 정책 지지와 복지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의 2대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첫째가 경제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38%. 그리고 대북 관계가 친북 성향이다. 대북 관계가 친북 성향이다. 이게 좀 정확하게 말하면 친김 성향으로 가야 되겠죠. 친북하면 북한 주민인데 북한 주민에 친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해버리니까 김정은 친김 성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는데 여기는 친북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11%. 그 다음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평가 원인으로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전, 탈원전,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는 이야기죠. 뭐 세금 인상,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과거사 들추기, 보복 정치 등 과도한 복지 등등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의 이유와 반대하는 사람의 이유가 선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좌우로 선명하게 갈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좌와 우. 좌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 정책을 늘리는 것. 오른쪽은 최저임금 같은 이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반대하는 것. 그리고 대북 정책이 너무 북한 정권에 약하게 보인다든지 북한 주민은 반대하면서 주민은 외면하면서 김정은에게만 호의적인 것 여기에 대한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보는 눈이 좌우로 완전히 지금 한국 사회가 갈려 있다. 좌우 정치다. 좌우 대결 정치다. 세계에서 이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정치를 하는 나라가 전형적인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18세기 말에 대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계속 좌우 대결로 가다가 1881년, 1871년이군요. 1871년에는 파리 꼬뮌이라고 그래가지고 좌우가 무기를 들고 파리 시내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약 3만 명을 서로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가 그런 앙금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 정치가 좌우 대결 구도로 가버렸어요. 더구나 북한이란 좌익과 대결하는 나라에서 또 다른 좌우 대결 구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중적 좌우 대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좌우 대결 구도인데 한국 안에서 또 좌우 대결 구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41%, 무당층이 26%, 정의당이 15%입니다. 자유한국당은 11%입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자살이 정의당 지지율을 이렇게 급등시키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많이 줄었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1%는 작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최저입니다. 다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래도 아주 높은 편이죠. 높은 편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군요. 7%포인트, 일주일 만에 7%포인트 하락이면 이 폭락으로 봐야 되는데, 폭락.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의 오차율이 있습니다. 오차율이. 지난주에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6월 13일의 지방선거 대선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피크를 쳤습니다. 문제는 내려갈 때 실수를 많이 하죠. 비행기 사고도 이륙할 때보다는 착륙할 때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지고 시간에 쫓깁니다. 비행기도 착륙할 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 왜냐하면 고도가 낮아지니까 여기서 큰 실수가 일어나면 회복할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려가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시간과 쫓기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10년 할 사람 아니죠.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3년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년 8개월.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합니다. 저한테나 김정은이한테나 문재인, 트럼프 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이 나머지 시간 때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